소승은 부처님의 원력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지입니다. 승벌하십시오. 길은 없다. 무로 길은 없다. 오늘은 그 14번째 강의로 대각선사와 문헌선사 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하고 공유하고 공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운문산 대각선사 절이 어떻습니까? 이 사진은 제가 전체 사진을 찍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사진입니다. 그죠? 소재는 강동소간, 강동소간의 운문사라는 절인데 운문산에 있죠. 해발이 1215m. 그죠? 정말 산 좋아 보이죠?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좋아야 됩니까? 훌륭한 수행자가 사는 곳, 운문선사. 여기에는 소나무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대나무도 무성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또 개수나무. 혹시 개수나무 알아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수나무가 유명한 곳이죠. 이 탑 보여요? 탑은 이게 조성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청탑입니다. 우리 그 항룡사 구청목탑하고 비슷한 유행이죠. 그때 그 유행입니다. 그죠? 그때 그 유행대로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높이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도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운문사 대각선사에는 그야말로 500명의 대중이 사는데도 이제 구름처럼 운집에 사는 거죠. 그런데도 대중공양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계셨던 기원정사만큼은 못하지만 그죠? 저 영축상보다는 낫았을 거다. 왜냐하면 곳간에 항상 대중공양이 들어와서 한 곳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영축산도 부처님 계셨던 곳인데 살짝 이렇게 좀 비꼰 거죠, 그죠? 그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을 공양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비유하고 이제 있습니다. 스카불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저 앞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제 연못이 있습니다. 연꽃 연못이 있고 안에는 뭡니까? 동불로 삼천 동불에다가 개검을 한 불상이 모셔져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자 바로 이 운문 선사가 있는 곳은 대각선사가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제일 밑에 강동성입니다. 그죠? 강동성이고 스님이 태어난 곳은 절강성입니다. 절강성에서 이 강동성 밑으로 쭉 내려왔죠. 복건성이 뭔지 천태산도 있고 천목상도 있고 다 거쳐서 강서를 거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행하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네들은 동산 양계 스님 때부터서 그랬는지 그 옛날부터 그랬겠죠. 스님네들이 출가를 하고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되도록이면 처가하고 뭐는 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 우리 스님들도 되도록이면 출가를 하면은 속가하게는 뭡니까? 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멀게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래 길이를 한번 봐보니까 1150km 저 정도 거리더라고. 대충 제가 인터넷으로 찍어보니까 말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이 강동성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각선사는 이제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남하선사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죠? 남하선사는 해능스님 행하도랑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바로 남하선사는 여기 있고 소간 운문사는 똑같은 소간인데 거리가 한 50km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 50km는 뭐라 그럽니까? 저기 있다 그럽니다. 그죠? 저기에 있다 그럽니다. 고개를 가지고 저기에 있다 그럽니다. 한 50km 정도인데 저기 거리. 그다음에 이제 바로 강요사도 있고 구건사도 있고 밑에는 이제 하남성이 있고 대만은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산문이라 그러기보다 이제 일주문이라 그랬는데 일주문이 두 개가 다 똑같은 일주문입니다. 옛날에 일주문 대각선사 좋은 일주문을 금방 보니까 없애버리고 새로 일주문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건축하는 것을 허가를 잘해주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데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금방 허물어버리고 금방 이것을 이 일주문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성공을 하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죠. 성공을 하고 나면 시골에 가가지고 집부터 이렇게 좋게 단장하는 꾸미는 그와 같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성공을 크게 했던 모양이라 시골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다 그 집을 새로 고쳐준 게 아니고 새로 지어줘서 몇 채 정도 신문에 나서 알아 나도 자그만치 60채 이렇게 별장을 60개를 지어서 시골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싹 하나씩 그냥 지어줘 버려. 중국 사람들은 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이상한 데라기보다는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어요.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집 한 채에서 다 그냥 새로 지어줘 버렸어. 이렇게 건축이 중국에는 나날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서 경제가 활성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좀 수수해 보이죠, 그죠? 근데 전형적인 지금의 남경이라든지 남쪽의 전형적인 중국적인 사찰의 모습입니다. 본래는 아마 안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중창을 했는데도 이와 같이 중창이 돼 있고 이 앞에는 반드시 연못처 공덕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물고기들을 엮고 방생을 하는 곳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절의 사원의 특징이죠. 자, 이 대웅보전인데 대웅보전과 부처님 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그죠?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은 운문어록이라든지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아까 왕궁 후원 사찰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서 후원을 해서 5년 동안 정도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해 놓기를 그냥 그 용마루처럼 용마루가 하늘을 날아가는 듯하고 건물이 그냥 몇백 채가 이렇게 꼬리와 꼬리를 물고 이렇게 있었다. 마치 그 우리 불국사 그 행랑 있죠. 행랑처럼 그렇게 이제 꾸며져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죠. 이 은행나무는 이제 오래된 은행나무인데 제가 사진을 한 값 들렸고 바로 이 이제 우리 그 운문사 대각선사가 지어진 유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은행나무를 하나 넣었습니다. 우리 운문무는 선사는 은사 스님 복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스님네들은 서성도 한 서성만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한 서성만 섬기는 것은 다른 데서는 그런지 몰라도 우리 스님네들은 그걸 은사가리라 그럽니다. 서성가리. 서성 마음에 안 들면 들고 차버리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성 마음에 안 들면 빠이빠이지 뭐 그죠. 어쨌든 영수 여민선사는 맨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여민선사 밑에서 이제 수자를 지냅니다. 최고 높은 수자를 지냈는데 이제 그곳에 지내고 있는데 이제 여민선사가 이제 가실 때가 다 된 겁니다. 가실 때가 다 돼서는 이제 편지 쪽자를 하나 씁니다. 그죠? 누구한테 씁니까?
남한 왕이랑 이제 왕한테 쓰는 거죠. 왕하고 이제 친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왕한테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래 입적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왕이 올 거니까 오면은 그 편지를 전해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입적을 이제 단상에 올라와 가셔가지고 자탈인망 입적을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딱 입적하고 계신데 이제 통지를 하니까 남한 왕이 이제 오십니다. 오니까 그 편지를 이제 전해줍니다. 그 편지 속에는 뭐라 적어놨게요? 그래 어떻게 어른들이 이렇게 좀 잘해야 돼, 그죠? 오면은 이 편지를 드리라 그랬는데 그 편지 내용을 이렇게 왕이 딱 펼쳐보니까 인천 안목을 갖춘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상자다라고 수자다라고 딱 써놓은 겁니다. 결국 뭐 하라는 말입니까? 이 수자를 나처럼 모셔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라. 딱 펼치니까 그걸 보고는 바로 인정. 그래서 인정 딱 하면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스님을 딱 법상으로 모시고 법을 듣고는 이제 인연처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운문산으로 스님을 모시고 스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지었겠습니까? 바로 절을 짓는데 뭐처럼 지어버립니까? 황궁처럼 지어버리죠. 대단하게 이제 절을 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운문사의 대각선사 운문사의 사찰은 그때부터서 이제 지금까지 풍상을 겪으면서 이제 지내 내려오죠. 그야말로 이제 황궁 후원 사찰이다 보니까 규모가 대단하죠. 근데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처선마 부선마 이런 말이 있는데 먹는 거에 따라서 몸이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내가 머리가 나쁘면은 그죠? 남한테 책을 시주를 해야 되는 거라. 그죠? 내가 가난하면은 남한테 돈을 시주를 해야 되는 거라. 그리다면은 그 복이 그대로 온다는 거라. 그죠? 그래서 왕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다음에도 왕이 되려면은 절을 짓는데 어찌 지어버려야 됩니까? 항궁처럼 지어버리는 겁니다. 항궁처럼 지어. 그래야 다음 생에 또 황제를 하는 겁니다. 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는 황궁 후원 사찰들이 많습니다. 대가람이죠. 그도 그럴 것이 부처님 당시 때도 그렇죠. 기원정사는 기타 태자가 땅을 시주하고 극고독 장자가 절을 짓죠. 땅을 시주하고 극고독 장자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타 태자는 땅을 시주하고 극고독 장자는 절을 지어서 그 절 이름이 기원정사 건강경을 설한 데 아닙니까? 그다음에 중림정사는 가란타 존자가 이제 땅을 또 시주를 해요. 누가 절을 짓습니까? 빔바사라 왕이 절을 짓습니다. 좀 왜 그럽니까? 다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이제 공덕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 우리 불자님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할 일이 그죠? 우리 후학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할 일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죠? 절을 잘 짓는데 시주를 해서 내 공덕도 가져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힐링 공간이 되게 해주는 거, 그죠? 마음을 수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주는 거, 이거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은 수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한 부류는 이제 정진을 계속해서 맑은 정신 세계를 밝히고 또 한 부류는 불사를 합니다. 큰 스님 되고 큰 원력을 이루면 전부 다 잘 보세요. 불사합니다. 복록이 구축하지 못하면 불사를 못하고 복록만 되면은 깨달은 바가 있으면은 전부 다 불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딱 그렇게 떨어져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그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가장 거룩한 공덕이 이제 불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사 동참 많이 하이서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우리 절에도 좀 하이소.
잘 보세요. 이건 공덕상이라 해놨습니다. 중국 사람은 복전함 이렇게 안 씁니다. 복전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짝 뭐고 쓴 거지, 중국 사람들은 정말 공덕함 제대로 씁니다. 복하고 공덕하고는 다릅니다. 복전은 뭡니까? 억무소주, 그죠? 엉당 머무르는 바 없이 시주를 하면은 그 복이 불가사랑하죠. 그 불가사랑한 그 복보다도 더 높은 게 뭡니까? 공덕입니다. 그 공덕은 건강경에서 건강경 사국에라도 위타인설 남을 위해서 서라면은 그 복이 더 수성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덕함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 공덕상. 이게 잘 아시네. 이게 QR 코드입니다. 이 또 구분도 잘 해놨어요, 그죠? 공등, 공하, 공향 분유별로 다 달라. 그 중국 사람들은 장사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그죠? 이 QR 코드 딱 찍어라. 이게 언제부터 됐는지 압니까? 한 10년도 더 됐어요. 오래 전에부터 이래요.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우리 절에도 이거 해놓을까? 그러면 되게 욕할 겁니다, 그죠? 와, 주지 스님이 완전 욕심쟁이다, 막 그러겠죠, 그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11월 11일이 중국에는 이걸 이제 호라비 날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 호라비 날이라 그럽니까? 이걸 깡곤지에라 그러는데 11월 11일.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물건 사는 날, 꼬우지에라 그래가지고 장사를 해서 물건을 파는데 하루에 그 타오바오라는 그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회사죠. 회사에서 얼마 정도 팔았을 것 같아요? 장사하면 중국이니까 어쨌든 그 하루 매출이 그 회사만 4,982억 런민비.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89조 6,769억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 89조. 하루에 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판 물건이 89조. 그러니까 딱 할인을 하는 거죠, 그날, 그죠? 할인을 하니까 12시가 딱 지나면 그때부터 바로 물건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중국 전체적으로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올해는 더더욱 배로 많았대요. 왜냐고? 잘 알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실 분들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그죠? 매출이 2배로 늘어버리니까, 그죠? 어쨌든 중국 사람들의 그 어떤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중국은 지금 철도도 하루 생활권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나라가 큰데도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하이프루프 이런 건 속도가 1,000km를 넘어가 버리죠. 그게 개설되면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뭐 한 20분이면 와버린다 그러잖아요. 캡슐에 담아서 그냥 실고 내려버린대요. 아무 그것도 없이 소음도 없이 쫙 내려버린대요. 그래서 인도라든지 뭐 나라가 큰 나라에서는 이제 일일 생활권으로 만드는 거죠. 중국도. 그리고 물건을 배달시키면 중국에는 하루에 오늘 배달시키면은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배달하는 거 24시간 안에 배달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농담 같아요? 진짜입니다. 자, 운문무는 선사. 좀 어떻게 생겼습니까? 눈빛이 좀 특별하죠. 그렇죠? 눈이 이렇게 탁 위로 이렇게 탁 이렇게 찢어진 분이 정말 성기가 느껴지죠, 그죠? 선풍. 그래서 저는 운문선사를 정말 진정한 선학인, 그죠? 저는 선학자, 우리가 도학자, 도학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선이라고 써서 선학인이라고 이렇게 저는 항상 씁니다. 선학자, 선학인이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시불심이죠, 그죠? 선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뜻을 하기 때문에, 그죠? 운문무는 선사, 기풍이 있어 보이죠? 그야말로 소상파지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죠. 상을 다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이상무념이 되어 가지고 금강경이 최고의 극치로 실현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문문 선사는 이제 864년에서 출생해서 949년에 입적하시죠. 그죠? 시대는 어떤 때냐 하면은 바로 842년이 중국에서 해창 범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875년이 항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시국이 이제 5대 시국 어지러울 때입니다. 그죠? 시국이 또 어쩌면 수행자를 더 수행자로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5대 시국 때니까. 그러니까 당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송나라가 생기기 전이죠. 그 시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때 이제 태어나신 분이라 그래서 그런지 난리통을 겪어서 그런지 저렇게 비범하게, 그죠? 그야말로 항소의 난은 어떻습니까? 항소의 난은, 그 항소는 본래 소금 장수입니다. 그죠? 소금 밀매 장수죠. 왕선지하고 난을 일으켜 버리죠. 이건 하극상의 난이라 그러죠. 모든 나라들이 밑에서 이제 나쁘게 말하면은 하극상이라. 하극상이 일어나서 위를 치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민중이 봉기하면은 나라는 종점을 간다, 딱 생각하면 됩니다. 항소의 난이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955년에는 후주 세종의 범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송나라로 탄생하는 그 쯤에 우리 우문문 선사는 출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란만장한 때입니다. 그죠? 속성은 장씨고 태어나신 곳은 아까 강서, 그죠? 절강 가흥이라는 곳입니다. 그죠? 공황사에서 지정 스님을 이제 율사로 모시고 동진 출가를 합니다. 율사를 못 썼기 때문에 옛날 스님네들은 항상 율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사분율을 열심히 배우고 경학을 배우면은 한 번 들으면 모든 것을 다 터득했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나신 분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뛰어나신 분이 이제 지정 선사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선사가 자기가 볼 적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 싶어서 보따리를 싸고 이제 길을 떠나는 거죠. 이제 구도가 되겠죠. 구도를 떠납니다. 구도를 떠났는데 이제 목주 도종이라는 스님을 만나죠. 목주 도종이라는 스님이 그 당시 이제 걸출한 선성이었던 것 같아요. 찾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스님하고 부르니까 문을 띵 열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첫날도 그러고 둘째 날도 그러고. 그래도 생사를 한번 해탈해 보려고 왔는데 자꾸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래도 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젊은 수자가. 그러니까 문을 그 다음 날은 이제 문을 딱 여니까 팍딱 열어가지고 그냥 바로 쳐들어가는 거죠. 그럼 쳐들어가니까 그냥 도종선사 맥살을 잡았대요. 맥살을 잡고는 뭐라 그럽니까?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이 중국말로 이게 말이 재밌어요. 콰이수어, 콰이수어 화야. 이렇게 엄청나게 놀란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목살을 그려봐요. 그러면서 콱 뿌리치고 나가버리는데 이 발이 또 문에 또 찡겨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한소식을 한대요. 그래 한소식 하는 인연이 또 각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 이렇게 이제 계시다가 다시 찾아가는 스님이 이제 설봉 어존 스님입니다. 설봉 어존 스님한테서 이제 인가를 받습니다. 설봉 어존 스님을 찾아가니까 이제 저기 이제 한참 거리를 걸어서 이제 내려가시다 그러네요. 그 주위에 딱 가보니까 이제 설봉 어존 스님의 그 명성이 대단한 겁니다. 눈설자 봉오리봉자. 대단하다 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설봉 하니까 이 좀 뭐 더럽는 거라. 그래서 이미 그 스님이 한 사람 있길래 먼저 보냅니다. 내 말 좀 전해달라고 설봉 스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저 노하상은 머리에다가 족쇄를 차고 있다는 거라. 머리에 족쇄를. 왜 그렇게 머리를 족쇄를 차고 있냐고 딱 그렇게 살짝 비꼬아서 말하는 거라. 설봉 어존 스님 그거 들으면 어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말을 대신 딱 전하는 거죠.
노아상아, 이렇게 노스님 왜 머리에다가 족쇄를 차고 있어? 족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래는 깨달으면 자유인 아닙니까? 자유를 머리에 족쇄를 채워서 있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설봉 눈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짝 이렇게 틀어서 말을 전했더니만은 고만 그 스님이 또 목소리를 잡힌 거야. 잡혀가지고 또 그랬겠죠. 말해, 빨리 말해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말을 한 말도 못하는 거죠. 덜덜덜 떠는 거죠. 자식 이건 네 말 아니구나. 왜 너무 말을 해? 하니까 진짜라 그러거든. 내일 강서에서 절강에서 강서에서 한 분이 올 건데 미리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설봉 스님 묻자입니까? 자, 내일 500나한이 너희 선지식이 오니까 법단을 잘 준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바로 이제 문무는 스님이 이제 나타난 거죠. 나타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또 하나 딱 묻죠. 이제 뭐라고 묻냐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뭐랄게요. 이제 여러 가지 답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이 부처입니까가 딱 물으니까 그 설봉 스님이 장꼬대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말하죠. 장꼬대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말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딱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대신 또 어떤 곳에는 이제 관시골이라 그래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답이죠. 동문서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식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곳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알아차려오는 그때부터 또 이제 설봉 스님 밑에서 정진을 합니다. 한 3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설봉 스님이 이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는 이제 수자를 보고 문선사를 보고 그랬겠죠. 그래 뭐가 좀 보이나 이렇게 물은 겁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뭐가 좀 보이나. 그래 네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 돼가노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하죠, 그죠? 그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나의 괜처를 그때 이제 괜처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본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우리 스님들은 수행한 분들은 수행한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괜처라 그럽니다. 나의 괜처로는 그죠? 옛부터 그 성인부터서 내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때 인가를 해버리죠. 이 말이 참 어렵죠. 어렵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건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 적심적불이라는 말 들어보죠. 예? 바로 우리 육조 해능 스님의 그 불성관이 적심적불입니다. 적심적불.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성인하고 나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뭔 말이냐면 이건 시심시불이라고. 적심적불하고 시심시불하고 각기 다르게요. 내가 같으면 내가 왜 썼겠어요, 그죠?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같지만 다르고 다르면서 같는데 어쨌든 글자가 나타내고 있는 대로 다릅니다. 이 다른 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까지 내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죠? 알아서 이건 체득하는 겁니다, 그죠? 이 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도리를? 적심적불에서 hen중hen의 자리가 되면은 적심적불도 시심 말을 안 해야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본인들이 터득하고 앉아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죠? 이래서 이제 바로 인가를 받죠. 인가를 받고 나니 이제 설봉 어존 스님은 어쩌겠습니까? 이제 세상을 이제 입적을 해버리죠. 입적하고 나면은 그렇다 그랬죠. 스승이 입적하고 나면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도를 안 깨달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 이래요. 정말로 잠이 안 오는 거라.
어쩝니까? 또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떠나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영수 여민선사, 아까 노란 은행나무 그곳에 있는 그 절로 갑니다. 그 절로 가서 이제 수자를 하죠. 그래 가지고 바로 그곳에서 이제 대각선사에서 이제 우리가 광태선언이라고 그러고 이제 정진 선사라고 저를 이름을 이제 편액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30년을 뭡니까? 행화를 하는 겁니다. 그죠? 30년을 이제 행화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입적하시고 제자로서는 이제 바로 덕산, 연밀, 그 다음에 이제 항림, 징원선사 이런 분 뛰어난 분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덕산 연밀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덕산 연밀이라는 제자가 바로 자기 스승의 선사상을 상구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 은사스님의 선사상은 함계근곤, 절단중류, 수파충량이라는 세 개다. 물론 한문을 썼죠. 이 한문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돌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죠? 돌을 글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나도 이거 한자를 쓴 거는 그냥 한자가 좀 아름다운 것 같아서 혹시 그죠? 또 보는 사람이 또 있었거든요. 한자를 몰라도 되는데 그냥 대충 보면 또 알아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함계근곤. 그래서 덕산연밀 스님은 이제 자기 은사 스님의 선법은 이 세 가지다. 함계근곤. 함계라는 것은 덮었다는 것이고 하늘과 땅을 다 덮은 것이 하나이고 일구이고 그 다음에 절단중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라. 이것은 이제 불성론의 입장입니다. 불성의 입장입니다. 그죠? 불성의 입장은 모든 세상을 다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성이, 자성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절단중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건 뭡니까? 다 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상을 끊어버리니까 이건 수정이 되겠죠.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파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결 따라서 파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응하면서 제접한다. 이게 뭡니까? 이건 해탈건이죠. 이것을 이제 응백여약이라 근기에 따라서 이제 맞추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근기에 따라서 이제 교화시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일구, 이구, 오, 상구라 그래 해놓고 이 일구, 이구, 상구가 우리 은사 스님의 운문문은 스님의 법이다. 그래, 이 상구에 누가 말을 붙이면은 그때는 뭡니까? 2등이 되고 말 붙이지 않는 이 도리를 알았으면 나라같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구의 뜻은 간단하게 들어봐 보면은 이제 맹부덕 상부덕이라고 이제 바로 어록에는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맹부덕 상부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는 거죠. 이름도 없고 모양 없는 거 뭐겠습니까? 우리 자성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해능 스님은 불성 상청정의 자리고 건강경에서는 그죠? 심청정이라 그랬죠. 심청정은 바로 이상정밀분 14에서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청정심은 뭡니까? 장음 정토분 10분에서 나옵니다. 이거 정도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냥 확인하고 뒤집어야 됩니다. 이래 해야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세상하고 연결시키기를 어떠냐면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바로 진여 불성, 진여 불성의 체가 체현된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분등선으로 가면은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그럼 이 세상하고 불성하고 자성자리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걸 뭘 가지고 연결시킵니까? 이걸 돈으로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는데 꼭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죠? 중국선의 개념 그러면은 뭡니까? 불성의 자각, 그죠? 불성 있죠?
불성의 자각과 반야 사상의 반야는 이 세상입니다. 그죠? 반야 사상의 실천을 도노는 이 세상하고 보이지 않는 불성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도노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도노로 일체화한 것을 중국의 남종선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이 세상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도교입니다. 도교에서는 뭡니까? 무소부재. 도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가 없다. 무소부재. 완전히 다 깔렸다. 그러니까 불리 만물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떠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물 속에 도가 다 들었다. 거의 우리하고 똑같죠? 그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함경에서 말하는 사상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자연적 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도다. 그죠? 자연, 지성 이렇게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바로 이 보이는 이 세계와 바로 심청정의 세계, 맹부덕인 상부덕인 이 세계가 하나로 엮어지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선이라 그럽니다. 선 두 가지 떡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이제 아까 선학인이 되고 선 전문가, 도학인이 되고 싶은 분은 우리 제가 하나 주소를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대원사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들어가 가지고 친구 찾기에서 대원사를 치면 됩니다. 대원사를 치면은 그곳에서 잘 살펴보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딱 7, 8분에 걸쳐가서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선악인이 되려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면 금방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금방 이해가 돼버립니다. 일단 식으로서 딱 판단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꼭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채널 추가를 또 하셔야 다음번에 제가 자료를 올려놓으면은 그 자료를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절단중류인데 절단중류라고 하는 것은 망상을 다 끊어버리는 건데 어떻게 끊습니까? 일자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어록이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부모를 죽이면은 부처님한테서 빌고 살려주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부처님과 조사를 괴롭히면 어디 가서 빌어야 됩니까? 그래 물어보는 거라. 그럼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 아무 말해도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서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딱 끊어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됩니까? 저는 이걸 이제 사식입선이라고 제가 식자를 하나 넣은 겁니다. 그죠? 사교입선 들어봤죠? 분배를 끊어버리고 바로 선정에 들어서 불천인과 개합할 수 있도록 바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걸 사식입선. 이것은 반드시 이 제 말이라는 것을 참고해주고, 그다음에 수파 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기에 따라서 이제 바로 약을 설해서 중생들을 이렇게 바로 심청정의 세계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운문종에서는 운문검이라 그러고 그리고 치모검이라 그럽니다. 그죠? 운문검, 운문의 칼날이라는 거고, 치모검.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뭡니까? 깃털을 날리면 깃털을 자른다는 겁니다. 이 운문검, 치모검으로 한마디로 통일을 해가지고 이것은 결과는 뭡니까? 바로 무심을 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무심은 바로 항백 스님의 무심인데, 이 항백 스님의 제자가 아까 바로 묵주 도종 스님이기 때문에 이 무심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심이라. 이 결론 무심이 어떤 겁니까? 바로 청정심입니다. 건강경으로 오면은 이 무심이 무념무상 무주이고 그럼 이상 무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저번에까지 제가 항상 조사선하고 열애선을 이야기하면은 요 동그라미를 딱 그리면 제가 뭐만 썼죠? 심만 딱 썼습니다.
심이 딱 중심입니다. 이 심이 불성이고 자성입니다. 이제는 하나 더 붙습니다. 뭐가 붙습니까? 리가 붙습니다. 이 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법에서 왔습니다.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법은 리가 있어서 리대로 돌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보는 관점은 어떤 분은 심으로 보고 어떤 분은 리로 본다. 심으로 보느냐 리를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 기준은 누가 또 결정해야 돼? 자, 이제 안거 선언이 나왔죠. 중국 가서 참 선언에 가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좀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중국 음식이 어떻습니까? 기름이 좀 많잖아요. 그래 혹시 우리나라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런 사람 없죠. 변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며요, 그죠? 딱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변비가 없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기름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자, 중국의 선언에 이렇게 선언에 있으면 선언 생활에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기름 이게 잘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름을 바로 두 개에다가 먹으면은 처음에는 느끼해요. 좀 먹다 보면 어떠냐 합니까? 정말 고소해요. 그냥 밥하고 그 기름하고 나물하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은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 생기는지 알아요? 좀 그건 그런데 어쨌든 뭐 말이 났으니까 우리가 방피라고 있잖아요. 빵불을 못 껴. 왜냐하면 이게 위에서 다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요. 밑으로 내려. 그러면 속옷을 2장 입어야 돼. 그러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야. 확실한 거는 뱃속은 완전히 뭡니까? 릴레이처럼 시원하다는 거 이거 참고로 하시고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참고로 기름을 한번 드셔보라고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 어쨌든 요 선언이죠. 여기는 이제 폐관인데 운문사에 있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 문이 열쇠로 잠가버립니다. 폐관 수행 들어가면 열쇠로 이렇게 잠가버리는 게 이제 특징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운문사에 가면은 농경공국방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뭡니까? 농선인네들이 낮에는 농사짓자, 밤에는 열심히 정진하자. 이것이 지금까지 면밀히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장스님 하면은 이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부식이라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전통이 일 안 하면은 밥 안 먹는다는 전통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개화담이라는 연못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도 운문사에 물이 좀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물이 적은데 지금도 가니까 이렇게 좋던데 그 당시에 이 연못은 그야말로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개하, 그죠? 두 남녀가 이곳에 놀러 갔다가 뭡니까? 물놀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돌을 주워내다가 옆 속에 빠져서 그냥 그만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아게하고 아하라는 애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물을 건져내니까 건져내서 이제 무트로 올려놓으니까 애들이 그냥 둘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 개수나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나무가 운문사 가면 가을 되면은 천지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개수나무 혹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개수나무를 그 운문사 대각선사에 있는 개수나무는 못 찍었고, 자 한번 보여. 여기 개수나무 보이죠? 이게 개수나무입니다. 크게 한번 이게 어딜까요? 자, 요 봤죠? 대원사 개수나무. 혹시 개수나무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우리 대원사에 오시면 있습니다. 가을 되면은 향기가 말리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말리하라고도 이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길은 없다므로 길은 없다 14번째 강좌로 그죠? 운문
선사와 운문 대각선사, 이게 운문무는 선사와 대각선사 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주로 지금 가시면은 그 옛날만한 기품은 없더라도 그래도 대각선사는 가람을 잘 갖추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문은종의 어떤 특징은 바로 모든 상을 한꺼번에 다 깨어버립니다. 아주 완벽하게 다 깨어버려서 정말로 선학인 같은, 그죠? 도학인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그 선, 이게 이제 바로 문은선사의 선, 대각선사가 가지고 내려오는 이제 기품이고, 문은선사의 이제 공로라 그러면은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상파집의 극치, 건강경의 극치와 같다. 행식과 절차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죠? 그와 같아서 바로 한 걸음에 일토적인 열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인성의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극히 이제 문무는 선사에서는 노장화된, 아까 노장 사상을 받아들인 분등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선종의 노장화, 그러니까 노장화된 분등선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합장을 해주십시오. 오늘도 소선과 같이 길은 없다 무로 길은 없다를 같이 한 인연으로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신심 건강하고 복록 구족하시길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